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최근에 검찰에 소환돼서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이른바 3인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회의엔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따로 징계를 하지 않았던 배경에 백 전 비서관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검찰이 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는 오늘 더 격앙됐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해서 검찰에서 되찾아오는 방법도 검토 중인데 물론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갈등이 첨예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던 숨진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간 이후 경찰 내부에선 격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부글부글한다, 상도이가 없는 일이라는 말부터 증거 절도가 아니라 증거 강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힘으로 빼앗아갔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러 대응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증거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다시 가져오는 방법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이 주도하는 포렌식을 함께 볼 수만 있을 뿐 내용까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른바 영장 역신청의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건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첨예한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김종철 서초경찰서장 밑에서 수사를 하면 청와대에 보고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사를 맡기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서장은 2시간도 안 돼 소설이고 억측이라며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압수 직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엔 경찰 관계자 2명도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패턴을 푸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번엔 검찰 쪽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경찰이 본인들의 수사를 위해서 따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제 이른바 역으로 이제 신청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전 특감반원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당연히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줄지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것은 이건 뭐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찰에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도 좋다라고 하면 법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는 셈입니다. 자, 경찰은 계속 포렌식 과정에 참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근데 참관이 어디까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참관까지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바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안에 있는 파일이 제대로 이미징이 되는지, 즉 증거가 삭제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는지를 경찰은 지켜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고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 포렌식을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이 다툼을 놓고 검경 갈등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경 갈등이라는 해석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 즉 이 사건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해석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부에선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 이 두 곳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 일부러 검경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이 숨졌고 그에 따라 당연히 그 죽음의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고인이 숨지기 직전 누구와 연락을 했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담겨있는 핵심 증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청와대 하명 수사의 의혹의 배경을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검찰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긴 한데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검경 갈등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검찰은 그건 아니다. 이건 이제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경찰은 불만이 높습니다. 당연히 수사 주체는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인의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확보한 것도 경찰이고 그에 따른 권리도 당연히 경찰에 있는 것인데 검찰이 이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일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틀째 검찰과 언론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구체적인 언론 보도 내용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피의사실 공개금지 규정도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거론되는 의혹들에 대해 어제 2번의 브리핑을 한 데 이어 오늘도 강한 어조로 검찰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까지 요구했습니다. 전 특감반원에 대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같은 강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권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현 정부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제한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언제 얼마나 공개할지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공개심의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심의위에 올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부지검 공보관이 기자단에 밝힌 설명입니다. 어떤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개해야 할 일이 혹시 생기면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로 공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원이 절반이 넘는 5명에서 10명 규모의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건 물론 검찰이 숨기고 싶은 수사가 있을 때 이를 알 방법도 없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건에 대한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열려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유가 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결정 근거는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숨진 전 특감반원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비슷한 시간에 조문했습니다. 10분 남짓 짧은 조문 시간 동안에 유족들은 오열했고 백 전 비서관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빈소로 향합니다. 백 전 비서관이 들어서자 유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A 수사관의 부인은 백 전 비서관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산에서 수사상황 챙기려고 내려보냈나요, 특감반원? 백 전 비서관은 10여 분의 조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거의 같은 시간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었고 그 명예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압박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잠시 후에 뉴스룸 2부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출연합니다. 황 청장은 청와대 첩보가 내려온 2017년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예,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금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몇 차례 인터뷰는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뵙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오늘 또 대전으로 바로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첩보 문건에 울산 지역 야당 의원들이 한 너댓 명 정도 더 있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그 당시 전혀 모르셨습니까? 저는 첩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 내려온 첩보로 알고 있었고, 예. 청와대에서 그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건 아무튼,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 아무튼 예. 이제 경찰청에서 내려온 첩보 내용은 제가 대충 훑어만 봤기 때문에 예.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실제 수사에 착수된 것은 딱 한 건만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건이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그 수사는 없었다. 예, 없었고 그랬는데 첩보의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예.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첩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분에게 오늘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고요. 없었다. 근데 예,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울산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예. 뭐 내산을 한 적이 있다. 내사는 보고를 안 받나요? 내사한 사실은 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사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예. 그 첩보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고 예. 그 뒤에 유니스트에서 그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예. 그 유니스트의 노동조합의 노조 위원장이 우편으로 제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우편으로? 예. 그것도 그 한 3월인가 뭐 이때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전혀 말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그 보도는 허위 보도인 것이죠. 예. 그 허위 보도면 당사자나 누군가가 이걸 뭡니까 언론중재위든 아니면 뭐 법적 울산 경찰청에서 예. 해당 신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결과를 좀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대개 이제 뭐 직접
받으신 건 아니라고 했는데 예. 되게 첩보 사항이 내려갈 때 그 양식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첩한 그 내용의 보고서가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 제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해서 호소해서 하는 제보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양식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어찌 보면 만들어서 보낸 것이냐 혹은 본청에서 이 저 뭡니까 양식 같은 것을 첩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어렌지해서 보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첩보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예. 첩보의 형식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첩보는 좀 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됐을 수도 있고 예. 예컨대 그 첩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제보자가 예.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법률적 마인드 없이 막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어떤 수사 부서에 그것이 전달될 때는 예. 좀 중간에 가공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요점이 정리되고 예. 뭐 관련 증거는 뭐가 있는지 또 의율은 어떠한지 예. 이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예.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예. 그게 어떤 뭐 날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 그것이 어떤 그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예. 추정인데 전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예. 첩보도 내용을 잘 기억을 하지 첩보의 문건 내용도 잘 기억을 못하고 예. 그렇지만 어떤 분이 예컨대 제보를 했을 때 그 예. 제보를 보는 사람이 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는 있겠죠. 예. 그것을 뭐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뭐 하여간 이것을 청와대에서 하명한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일상적으로 첩보를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는 것도 궁금한 사안이어서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튼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왜 첩보 문건 중에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하고 건설업자 김모 씨 사이에 있었던 30억 원대 용역 계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울산청에 부임해서 예. 제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서 토착비리 척결을 얘기했었거든요. 예. 토착비리와 관련된 사건 중에 예. 문제의 그 고발인이 있습니다. 예. 고발인 김모 씨라는 고발인이 등장합니다. 건설업자. 예. 이 건설업자가 그 전에 제가 울산청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울산시청 공무원과 울산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인허가에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쭉 해왔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본청에서 첩보가 내려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본청 첩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 그 고발인이 계속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 진정을 하는 취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그 건설업자 간에 30억을 받기로 한 용역 계약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첩보와는 무관한 사건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수사팀은 왜 교체를 하셨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문건의 존재를 제가 수사팀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관련 참모로부터 들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의 참모로부터 진정인이 왜 무슨 근거로 고발인이 왜 무슨 근거로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느냐 하니까 본인은 어떤 문건도 제출했는데 그 문건에 대해 수사도 안 해준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수사팀을 교체할 만한 정도의 사안일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바로 그것이 하명 수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의심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발인이 이제 고발을 해서 내용을 파악한 거지 않습니까? 수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또 그 고발인이 30억 용역 계약서 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문제는 그 수사팀이 제가 그 문제를 확인할 때 그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죠. 그 진정한 쪽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제출했고
그에 대한 진술도 했었다. 예. 그래서 다시 수사팀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해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을 좀 공격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예. 아무튼 제가 파악할 때는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거짓 보고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문책 사유이죠. 예. 문책 사유에 따라서 교체한 것이죠. 예. 그래서 수사팀보다 윤핵계획서의 존재를 먼저 알고 계셨고. 그렇죠. 예. 수사팀 아니 그거 조금 말씀이 다른데 예. 수사팀이 인정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전부터 수사팀은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제가 뭐랄까요, 그 확인하면서 수사팀에게 추궁을 한달까 하니까 예. 뒤늦게 시인하는 형식이었다. 알겠습니다. 그 수사팀을 교체한 것도 어떤 이걸 의심하는 쪽에서는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문제의 그 첩보가 경찰청에서 울산청에 내려오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예. 한참 전이고 지금 시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9월 달이면 한 3달 전쯤이 되고요. 뭐 2-3달 전이죠. 예. 그래서 그때 청와대 교감하는 것은 좀 뭐 시점상 안 맞죠. 예. 그 청와대 하명 어쩌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시점이 안 맞습니다. 예. 어제 그제 나온 얘기로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경찰청 통해서 첩보가 내려왔을 당시에 이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내사 단계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두 건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어떤 건설업자 김모 씨와 30억을 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 명백한 비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내사가 진행 중에 있었죠. 또 하나는 어떤 또 한 명의 그 민원인이 울산시청 앞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SK 기업 앞에 가서 자해를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겠죠. 그랬더니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제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2건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동생이 30억을 받기로 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하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 2가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우 뭐랄까 큰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당이 김기현 시장을 후보로 정하던 날, 그게 2018년 3월 16일, 16일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에 이제 실수를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장을 경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합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뭐라고 보완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판사가 또 기각할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그 영장도 그 훨씬 이전부터 경찰이 신청했는데 몇 차례의 보완 과정을 거쳐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영장이 발부됐죠.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와 짰어야 되죠. 청와대가 짜야 돼요. 청와대가 검사와 판사와 짜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영장을 발부하라고 서로 짰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날 임명할 것을 미리 알고 그날 그렇죠. 짜기 전에 자유한국당 그 울산시장 후보를 그날 또 공천 발표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미리 이제 그런 검찰 법원과 다 짰어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자면 뭐 제가 경찰이라 하더라도 후보로 정하는 날 압수수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오해를 받을 만한 거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만 경찰은 자유한국당 측 울산시장 후보 공천 발표를 언제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황 청장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경찰은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수사팀도 그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억측이죠. 2017년 9월하고 12월 2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울산시장 후보를 유력했던 뭐 이름에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송철호 시장하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근데 2017년 12월은 그 송 시장이 이미 그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 이미 다 파다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예. 왜 굳이 그걸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예. 그런 논리라면은 김기현 전 시장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납니다. 예. 그 이후에도 김기현 전 시장은 3월 달까지가 계속 만났습니다. 예. 만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송 시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바로 전해인 18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12월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나요? 김기현 시장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송 시장은요? 송 시장은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12월에. 12월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가 1년도 넘게 1년 한 반 전부터 자유한국당 측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여러 번 설명했던 사안입니다. 다 걸러진 내용입니다. 두 사람만 만났나요, 그러면? 이미 다 걸러진, 아니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다 걸러진 내용인데 이게 또 지금에 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미 다 걸러진 얘기인데 다 확인된 얘기고 그 9월 달에 만날 때는 보통 경찰청장이 지역의 유력 인사,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유력 인사 만날 때는 통상 정복과장이 배석을 합니다. 정복과장이 그때도 제가 정복과장 시간이 있으면 배석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뭐 내가 혼자 가도 좋다 하는데 마침 시간이 된다 해서 배석했습니다. 그것은 또 정복과장이 배석하는 것은 그 통상적인 예의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정복과장이 배석하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뭐 둘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나 하는 그런 오해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데려갔다? 뭐 통상 그렇게 하기도 하고 투명성 이런 걸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1대1로 만나기보다는 한 명을 보통 배석시킵니다. 정복과장이 보통 배석하죠. 저쪽은 뭐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을 데려왔다면서요?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요. 그런가요? 그건 완전 허위고. 그럼 누굴 데려왔습니까? 혼자 왔죠. 혼자 왔다?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한 것도 그러면 어디다 원중이든 어디든 뭐 하셔야 되겠네요. 법적 대응. 그 보도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가 있었다면, 보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뭐 그런 그 중재의 제소라든지 뭐 이런 까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무책임한 의혹 자꾸 부풀리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해명하느라고 시간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수도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뭐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근데 거기는 그 세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저쪽 한 사람만 나왔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걸 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하명 수사 의혹의 근거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청와대 보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경찰청이 청와대 보고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르고 뭐 몇 회를 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울산경찰청은 처음에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보고하는 라인이 없죠. 직접 한 적은 없다? 당연히 없고요.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이 건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 경찰청에 당연히 보고를 하죠. 그래서 경찰청이 보고할 뿐이죠. 경찰청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보면 일선 지방청에서 보고가 올라온 사건 중에 중요해서 이건 청와대 보고해야 될 내용이라면 당연히 보고하겠죠. 그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한 것은 경찰이 9번 했다고 얘기를 한 건 맞죠?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한 것은? 그거는 몇 회를 했는지 모르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이 청와대 9번 보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를 경찰은 9번 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취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 보도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요. 그럼 몇 회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청와대 하명 때문에 하명 의혹을 부추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으니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10번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또 하나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보고 건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신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용은 모르는 거고요. 이른바 그건 뭐 울산청에서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이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는 분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꾸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하는 것은 그건 청장으로서 지극히 정상이죠.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울산경찰에서 청와대 보고하는 내용을 뭘 보고하는지 청장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울산청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경찰청에 본청에 울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는 내용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통상 과장 전결 또는 계장 전결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청장은 모를 수도 있다. 실제로 하나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모처럼 모셨기 때문에 한간에 혹은 보도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의문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가능한 한 질문을 다 드리는 셈인데요. 뭐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어서 이 정도로 이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계속 그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청장님 입장에서 제가 또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